자, 종편대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리포트. 자, 일단 영상부터 볼까요? 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하죠. 홍준표 우쭈쭈. 저는 또 홍준표 후보가 갖는 개인적인 그 장점이 굉장히 거친 말을 하고 이렇게 좀 그 경박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밉상은 아니라는 그런 저 개인적인 그 장점이 있고 또 뭐 밤새 토론하자고 하니까 그 3차 토론회였나? 아,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졸려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좀 개인기도 분명히 여기에는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친 말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재인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박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나는 한 놈만 팬다. 개인기도 분명히 여기에는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 문재인이만 펴닦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거친 말, 이런 네. 막말로 해서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토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뭐 넉살도 좋고 또 진짜 양념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밉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TV 토론, 스탠딩 토론 하고 나서 나 다리 아파 죽을 뻔했다. 네. 다른 분이 그런 말,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가 후보가 했더라면은 저런 것만 가지고 무슨 대통령이냐고 그러는데 홍준표가 그런 얘기할 때 아무도 네. 뭐 그런 거 문제 삼지도 않고. 울컥하는 모습인데 정치권에 그런 속설이 있어요. 여성 정치인이 우는 건 효과가 없는데 남성 정치인이 우는 건 효과가 있다. 글쎄요,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근데 그 추운데 그 회사에서 그 바람막이 하나를 안 해줬어요. 그래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홍준표 후보의 뭐 대재형 문제 가지고는 그동안에 다른 정당들이 너무 많이 정말 그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우려먹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번 정확하게 그 인식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SNS하고 TV 토론에서 2번, 3번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저는 그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박근혜 정부 실패를 민주당에선 야당에선 보수의 실패, 보수의 괴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괴멸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만 보수의 실패라고 하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던 정말로 보수연했던 사이비 보수들의 실패입니다.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에 다가가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민주당 의원들만이, 국민의당 의원들만이 표를 던져서 탄핵이 됐습니까? 자기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을 쫓아내는 일에 힘을 더했다고 하는 것만큼 통렬한 반성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얘기한다면 가장을 쫓아낸 거예요. 저 같이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이제 홍준표 후보의 평소에 이 습관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좀 지나쳤다 있는데 그 이전에 이보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는 그것도 역시 후보들끼리 하는 대통령 후보들끼리 하는 토론에서 이보세요 그렇게 나왔던 거 물론 문 후보가 작정을 하고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좀 조심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아마 버릇없이 이렇게 한 말 자기한테 그랬다기보다는 여기가 모든 정말 나이도 많은 사람들도 전부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것이 문제 아니냐 이 말을 하려다가 보니까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선 후보들의 면면은 어떨까 마크맨들에게 한번 다 물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공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이제 그 짧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TV 토론 보시면서 답답한 걸 느끼실 게 뭐냐면 좀 말을 좀 길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잘라버리거든요.
5년 전부터 이제 마크맨을 했던,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를 마크맨을 했던 기자들의 평에 의하면 당시 정말 깝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떤 포정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진 기자는 더군다나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힘들다가 혹은 다른 표정을 짓다가도 플래시만 터지면 딱 그림 만드는 그런 어떤 자동으로. 그래서 와,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평을 듣는다는 겁니다. 저 기자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자들하고 친밀감도 생기고 마크맨들하고 일체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기자들 도움을 사실은 받는 거죠. 홍준표 후보는 언론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언론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 홍준표 후보 요새 아주 신이 났습니다. SNS도 본인이 이길 거라고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투 얘기를 꺼냈습니다. SNS에 올라온 화투 얘기, 고스톱 얘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피가 10장이 되면 1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피를 열심히 많이 모으고 있고, 근데 이제 만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이 3개가 있으면 날 수 있잖아요. 3점으로. 네, 3점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2개를 모아놓고 아직도 하나를 계속 못 모으고 모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화투라면 1, 2, 3, 3개에서 저 빨간 피를 모으면 3점으로 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결국 3점으로 난다. 결국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를 고스톱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일단 문재인 후보가 점퍼를 잘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유세 중에도 계속 양복을 입고 계시고, 또 TV 토론 나올 때 보시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넥타이가 첫 번째 TV 토론은 지금까지 다 비슷한 걸 하고 나오셨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어떤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점퍼를 잘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양복을 입고 계시고, 저 넥타이가 다 비슷한 걸 하고 나오셨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선거운동은 이제 좀 전부 다 점퍼를 입고 하는데 혼자서 이제 양복을 입고 있고, 물론 뭐 어떤 후보로서의 돋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결부를 안 시켜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겠지만 글쎄요, 지지층 일부가 좀 이탈하니까 아무리 40%가 넘어도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심상정 후보의 약진 좀 떨떠름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제 TV 토론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심상정 경보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은 심상정 후보를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센 언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아무래도 이렇게 선명하고 시원시원한 발언이 문재인 후보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와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심크러쉬라는 뭐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외로 표가 좀 단단하게 좀 이렇게 쌓여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라 심상정.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딴 뜻이 아니고 유승민 후보 그때 그 토론할 때 한 거 제가 약간 좀 패러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런데 아니 알아는 들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보다 종편이 많이 나아졌네요, 그래도. 그죠? 네. 지난 총선에는 진짜 완전히 선수로 뛰어가지고 거의 그냥 새누리당 운동원에 가까운 새누리당 방송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조심하는 티가 나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종편 재심사가 있었거든요. 올 그렇죠. 3월에. 네, 그리고 편집을 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저런 말을 하면 옆에서 진행자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개입을 그러니까 수습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 야권 쪽에 이제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박을 하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네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마지막은 문재인 후보를 한 번씩 그렇죠. 저렇게 아까 옷 가지고도 얘기하고 그건 정말 패턴이긴 다양한. 한데 종편이 계속 이게 언론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수 패널들이 심상정 후보를 칭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계속 자기들이 언제부터 심상정 후보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그냥 객관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 표를 흔들고 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심상정 후보를 막 칭찬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많이 끌고 오게 하려고 속내가 너무 보이는 지조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거예요. 저도 제목을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안철수 후보 칭찬은 사라졌어요. 아까도 나오잖아요. 안철수 후보 이제 슬슬 다른 이야기. 버렸어요. 그렇게 빨아대더니 막 나라를 구할 초인이 나타났다고 그러다가 이제 버렸어요. 실제로. 주로 그 칭찬은 홍준표 후보한테 가고 있고 최근에는 진보 진영의 주자들을 필요에 따라서 문재인 표 빼먹는 용도로 칭찬했다가 버렸다. 칭찬했다 버렸다는 마지막에 심상정 후보가 등장한 네네. 거예요. 이 칭찬을 심상정 후보 측에서 달가워하진 않겠지만 최근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결과적으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은 여론조사 보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팩트체크 보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조선일보 팩트체크와 TV조선의 팩트체크가 사실상 팩트체크가 아닌 가짜에 가까운 내용이어가지고 팩트체크가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님에도 거짓인데 그냥 거짓이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거짓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 일부만 사실이라고 이렇게 전하거든요. 거기 이렇게 도장 같은 게 찍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만 사실, 사실 아님. 사실 이렇게 찍히는데 거기 다 일부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얘네는 다른 언론사가 사실 아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왜 얘네는 이렇게 하나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홍준표 후보가 한 말 중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사실인 거 하나를 일부러 찾아 넣어서 이건 사실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거짓말인데 그중에 일부 네네. 사실에 가까운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사실이다. 그 가장 최근 사례는 그 심상정 후보랑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법을 그 통진당이 같이 만들지 않았냐 이런 그 멘트를 홍준표 후보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책임져라 그 말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팩트체크가 다 방송사마다 들어갔거든요. 다 사실 아님으로 나왔어요. 왜냐면은 정리해고법을 만들던 시기에는 통진당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던 시기고 그리고 그 전에 민주노동당도 심지어 없던 시기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TV조선도 당연히 사실 아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목이 아예 일부만 사실로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의 내용을 보면 그때 없었다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홍준표 후보가 말했기 때문에 일부가 사실이다. 취지까지 읽어주세요. 취지를 적극 자기가 이제 수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홍준표 후보가 SNS, 페이스북에 조선닷컴의 팩트체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 대장이다. 사실 아님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사실 아님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 이거를. 그래서 올해 최고로 지금 문제되는 게 팩트체크가 팩트가 아니다. 팩트체크 자체가 가짜뉴스다 사실상. 네. 저희가 사실은 네이버하고 다음을 진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걸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말 2,000개 넘는 보도를 그 모바일 다음가 네이버의 모바일 화면에 탑에 뜬 기사를 다 저장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일부 한 가지를 오늘 가지고 나온 건데 제목을 바꿔요. 그러니까 저희 모니터가 지금 4월 16일에서 30일까지 대선 페이지, 그러니까 그 모바일 화면 페이지에 배치된 대선 뉴스를 전부 모니터를 했습니다. 네, 보름 동안 네네. 전체를 이제 모니터를 전체 했는데.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기사가 제목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는 박지원, 문재인 부산기장 800평 집 내역 공개해야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장 오래 배치된 기사가 요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박지원 그 대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공격하는 멘트로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안철수 후보 딸 그 재산 같은 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문제 삼을 거면 당신의 집도 문재인 후보 집도 공개해라. 집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구매했는지를 공개하라. 이런 멘트였어요. 이게 부산 기장 800평 집이 며칠 있다가 3일 후에 문재인 800평 집 내역 공개하라로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제서야 저희는 바뀐 다음에야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찾아봤거든요. 왜 제목을 수정했을까? 문재인 후보 집은 부산 양산이잖아요. 양산집이잖아요. 근데 부산 기장 800평 집이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기장에도 집이 또 있구나. 또 있구나. 800평. 그래서 사실은 막 항의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카더라로 막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후에
연합뉴스가 했는지 네이버가 했는지는 저희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게 확인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서를 쓴 건데 아무튼 간에 제목을 바꾸더라고요. 3일 후에. 아마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항의했겠죠. 부산 기장에는 집이 없다고. 나중에 박지원 대표가 자기가 착각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죠. 캠프가 이런 걸 즉각 대응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지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 2항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그러니까 포털은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 내용을 수정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털이 자기 마음대로 연합이나 뭐 경향신문 이런 데서 보낸 제목을 원칙은 자기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고치고 있는 것들이 다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는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어떻게 수정하고 있고 수정 이력을 공개해야 된다. 기사 제목을 수정했을 때는 그런 걸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 네이버 제목 수정 사례를 보시면 자, 문재인 42.6%, 안철수 35.6%, 대선 판세 요동이라는 이런 그 네이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네이버에서 수정 제목을 냈는데요. 이게 대선 판세 요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사 본문을 누르면 그 사이트로 가잖아요. 서울경제 사이트로 가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양강구도 흔들이란 제목이에요. 어떤 게 더 문제로 보이세요? 대선 판세 요동이라는 건 그 이전에 어떤 판세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애매하게 나오죠. 네, 양강구도 흔들이라는 건 둘이 양강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직접적이고 확실한 애초에 그 원기사의 내용인데 네네.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네네. 네. 또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자, 요번에는 그러니까 그 맘심 해가지고 문안 여성 지지율 격차 13%라고 되어 있는 그 기사 본문에서 실제 제목이 적어요. 13포인트. 근데 네이버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안철수 지지율 하락세로 돌아서. 다르죠.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가 13%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근데 것과. 원래 서울경제가 기사를 자기들은 자기 사이트에 이렇게 내놓고 네. 포털에만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근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포털에 포털에 이런 제목이 더 좋다고 생각했으면 원기사도 이 제목을 썼겠죠. 네이버가 안 바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기사 페이지를 열고 들어가면 기사 제목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그 언론사의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제목이 종종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네이버는 아마 기사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제목을 갖다 쓰고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 기사 페이지의 제목이 나오니까 두 개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종류가 좀 다르죠. 실제로 이거 말고 저희가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사를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에 어떤 그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와 그 내용을 앞으로 다 공개해라. 기사 배열을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예전에 없었던 일인데 이제 공정성 시비에서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서 공개를 해라. 애초에 원 기사를 쓴 사람의 의도와 그 의향이 담긴 제목이 거기에 달려 있고, 근데 그게 포털에 걸렸을 경우에는 제목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의도를 더 잘 드러내게 바뀌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에 더 유리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 타격을 주는 거면 순화시키고 저쪽을 공격하려면 더 강화시키고. 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겨레 기사인데요. 제목이 희망퇴직 남용 방지 노후 불안 50대 맞춤형 공약이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희망퇴직 남용 방지 노후 불안 50대 맞춤형 공약. 그런데 네이버 포털의 제목 이 기사가 네이버에 걸려 있을 때는 어르신 표심 위력 알기에 노인 공약 공들이는 후보들. 그래서 전혀 문 후보가 부각이 안 되게 이렇게 제목이 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데일리 기사인데 문재인 5060 임금 보전 보험 도입, 이직 시 임금 감소 최대 50% 보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문재인 5060 신중년 찍퇴 맞고 줄어든 임금 보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게 이렇게 줄여놨어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혜 누리는 노조 사회적 책임도 져야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다음에는 심상정 특혜 누리는 노조 1% 민주화돼야.
이거 되게 악의적인 이런 제목이,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도 져야라는 것과 민주화돼야,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어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강간모의 논란에 홍준표 검증할 것이 없는 모양이라는 제목의 있었는데, 돼지발정제 논란에 홍준표 검증할 것이 없는 모양. 이렇게 강간모의라는 말을 돼지발정제로 싹 바꿔놓는 이런 제목도 있고요.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이거 관련해서는 원래 기사 제목은 문준용 채용 관련 서류 파기인데요. 네이버 기사 제목은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서류 파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그리고 예를 들면 달아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이런 친박 쪽에서 돌리는 카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가 단식하다가 지금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거예요. 그 후보들이 직접 얘기했어요. 홍준표, 조원진 홍준표 이런. 예. 그런 뉴스에 대해서 노컷 뉴스가 네. 그 소위 이제 왜냐하면 거기 가짜 뉴스라는 게 금방 드러났거든요. 바로 다음 날 기자들이 다 구치소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치소에 살쪘다고. 밥 잘 먹어가지고 체중 들고 살쪘다고 바로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썼어요. 쓰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그 노컷 쪽에서 이 발원지가 어디냐. 지금 단식을 해가지고 죽을똥살똥 한다는 찾아봤더니 친박 사이트였어. 그런데 요렇게 아주 분명하고 그 정확하게 그 여당에 불리한 기사는 네이버는 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사도 눈에 안 띄었어요. 그 기간 내내.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사용하고 있는 워딩을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기사거든요. 이런 건 아예 안 씻거나 혹은 이런 류의 기사가 여러 개 나와요. 그중에 물타기 기사가 나옵니다. 물타기 기사가 애매모호하게 그거를 탑으로 끌어올리거나 예를 들어서 사드 같은 경우에 사드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비판적이었단 말이에요.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첫 기사 그렇게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뒤통수 맞았다 이런 논조의 기사가 있을 때 네이버의 탑은 원어를 봤던 중앙일보 기사 원문을 봤더니 꼭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다. 이런 어중간한 물타기 기사가 탑에 올라가요. 근데 저는 아무튼 그게 뭐 무슨 의도로 마사지를 한 건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만 게 한겨레 기사 또 하나 있는데 권양수 구촌 지목당한 고용정보원 직원 사실 아냐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네이버에서는, 다음에서는 권양숙 친척 지목당한으로, 그러니까 구촌이 친척으로 바뀌어요. 그 느낌이, 구촌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별거 아닌 거란 느낌이 확 오잖아요. 구촌은 진짜 멀거든요. 근데 권양수 친척으로 평생 구촌 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무엇이든 간에 의혹이 저희가 이제 생기니까 명확하게 왜 그런지는 공개하라, 이제부터. 이번에 이제 그 민원연이 처음으로 포탈을 대상으로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 해본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원시적인 수준에서 그냥 사람이 맨땅 헤딩하면서 네. 해본 건데 이 경험이 쌓이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런 짓을 하고 싶어서 못하게 되겠죠. 근데 경고의 메시지를 일단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면 어설프게 해봐도 막 걸리는 게 많거든. 맞아요.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탈에 나오는 뉴스 배치나 특히 네이버에 강조하는 뉴스를 의심해서 한번 보시고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다음과 크로스 체크하시고 그리고 소스도 체크해 보시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방송은 전국 개최가 된 다음에 만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사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자들하고 친밀감도 생기고 마크맨들하고 일체감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 아주 기자들 도움을 사실은 받는 거죠. 홍준표 후보는 언론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언론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 홍준표 후보 요새 아주 신이 났습니다. SNS도 본인이 이길 거라고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투 얘기를 꺼냈습니다. SNS에 올라온 화투 얘기, 고스톱 얘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피가 10장이 되면 1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피를 열심히 많이 모으고 있고
근데 자기 이제 만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이 3개가 있으면 날 수 있잖아요. 3점으로. 네, 3점으로 날 수 있잖아요. 근데 2개를 모아놓고 아직도 하나를 계속 못 모으고 모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가 홍단, 그러니까 화투라면 1, 2, 3, 3개에서 저 빨간 띠를 모으면 3점으로 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결국 3점으로 난다. 결국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를 고스톱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일단 문재인 후보가 점퍼를 잘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면은 유세 중에도 계속 저 양복을 입고 계시고 또 TV 토론 나올 때 보시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넥타이가 첫 번째 TV 토론은 지금까지 다 비슷한 걸 하고 나오셨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어떤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점퍼를 잘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저 양복을 입고 계시고 저 넥타이가 다 비슷한 걸 하고 나오셨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선거운동은 이제 좀 전부 다 점퍼를 입고 하는데 혼자서 이제 양복을 입고 있고 물론 뭐 자, 종편대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리포트. 자, 일단 영상부터 볼까요? 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하죠. 홍준표 우쭈쭈. 저는 또 홍준표 후보가 갖는 개인적인 그 장점이 굉장히 거친 말을 하고 이렇게 좀 그 경박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밉상은 아니라는 그런 저 개인적인 그 장점이 있고 또 뭐 밤새 토론하자고 하니까 그 3차 토론회였나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졸려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좀 개인기도 분명히 여기에는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친 말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재인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박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나는 한 놈만 팬다. 개인기도 분명히 여기에는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이만 펴닫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거친 말, 이런 막말로 해서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토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뭐 넉살도 좋고 또 진짜 양념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밉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TV 토론은 스탠딩 토론하고 나서 나 다리 아파 죽을 뻔했다. 네. 다른 분이 그런 말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했더라면은 저런 것만 가지고 무슨 대통령이냐 그러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할 때 아무도 뭐 그런 거 문제 삼지도 않고. 울컥하는 모습인데 정치권에 그런 속설이 있어요. 여성 정치인이 우는 건 효과가 없는데 남성 정치인이 우는 건 효과가 있다. 글쎄요,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근데 그 추운데 그 회사에서 그 바람막이 하나를 안 해줬어요. 그래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그 홍준표 후보의 뭐 대재형 문제 가지고는 그동안에 다른 정당들이 너무 많이 정말 그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우려먹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번 정확하게 그 인식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SNS하고 TV 토론에서 2번, 3번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저는 그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박근혜 정부 실패를 민주당에선 야당에선 보수의 실패, 보수의 괴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괴멸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만 보수의 실패라고 하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던 정말로 보수연했던 사이비 보수들의 실패입니다.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에 다가가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민주당 의원들만이 국민의당 의원들만이 표를 던져서 탄핵이 됐습니까? 자기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을 쫓아내는 일에 힘을 더했다고 하는 것만큼 통렬한 반성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얘기한다면 가장을 쫓아낸 거예요. 저 같이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이제 홍준표 후보의 평소에 이 습관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좀 지나쳤다 있는데 그 이전에 이보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는 그것도 역시 후보들끼리 하는 대통령 후보들끼리 하는 토론에서 이보세요 그렇게 나왔던 거 물론 문 후보가 작정을 하고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면에서 특별히 좀 조심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마 버릇없이 이렇게 한 말 자기한테 그랬다기보다는 여기가 모든 정말 나이도 많은 사람들도 전부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것이 문제 아니냐 이 말을 하려다가 보니까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선 후보들의 면면은 어떨까? 마크맨들에게 한번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공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이제 그 짧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TV 토론 보시면서 답답한 걸 느끼시는 게 뭐냐면 좀 말을 좀 길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잘라버리거든요. 5년 전부터 이제 마크맨을 했던,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는 마크맨을 했던 기자들의 평에 의하면 당시 정말 깝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떤 포정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진 기자는 더군다나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힘들다가 혹은 다른 표정을 짓다가도 프레시만 터지면 딱 그림 만드는 그런 어떤 자동으로. 그래서 와,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평을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후보로서의 돋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와 결부를 안 시켜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겠지만 글쎄요, 지지층 일부가 좀 이탈하니까 아무리 40%가 넘어도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심상정 후보의 약진 좀 떨떠름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제 TV 토론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심상정 경보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은 심상정 후보를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센 언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아무래도 이렇게 선명하고 시원시원한 발언이 문재인 후보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와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심크러쉬라는 뭐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외로 표가 좀 단단하게 좀 이렇게 쌓여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라 심상정.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딴 뜻이 아니고 그 유승민 후보 그때 그 토론할 때 한 걸 제가 약간 좀 패러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런데 아니 알아는 들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보다 종편이 많이 나아졌네요, 그래도. 그죠? 네. 지난 총선에는 진짜 완전히 선수로 뛰어가지고 거의 그냥 새누리당 운동원에 가까운 새누리당 방송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조심하는 티가 나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종편 재심사가 있었거든요. 올 그렇죠. 3월에. 네, 그리고 편집을 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저런 말을 하면 옆에서 진행자가 조금이라도 어떻게